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설 연휴가 한 주 뒤네요. 시간 빨라요. 참 주부님들 요즘 고민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설 음식 준비, 차례 준비, 또 밀어닥칠 손님들, 설거지. 주부습진. 주부습진 좋지 않아요. 근데 왜 내가 그 주부습진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아파지고 제 손을 쳐다보게 된 걸까요? 주로 명절 때 일 많이 하시나 봐요. 예, 저도 많이 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피부가 민감하던 마음도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 그 상처를 치유는 못해도 그 상처를 좀 더 힐링해주는 시간, 바로 합정동 국민카페. 금요일에 만나는 김선, 김남래 대국민 상담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국민TV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의미에서 특별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을 모집하는 특별 생방송,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슈킹을 하는 거죠. 느낌이 팍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 생방송 이런. 자발적 슈킹을 그렇죠. 하는 시간이고요. 네. 자,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냥 청취자로만 머물지 마시고, 가족, 나아가 주인이 되십시오. 네, 국민TV. 저 김남은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날 가져요. 날 가져요. 국민TV 접속 지금 바로 해주세요.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저녁에 만나고 있는 대국민 상담소 시작해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김선님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또 생방송으로 이렇게 만나뵀는데, 그러게요. 야, 또 눈치 빠른 우리 청취자분들, 조합분들께서. 네, 우리 눈치 빠르신 우리 정구봉님께서 오늘 생방이네요. 이렇게 또 게시판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빠르셔. 빨라, 진짜. 자, 빠르니까 증자도 빨리. 빨리. 눈치껏 증자도 우리 그냥 빨리. 돌려서 말하지 말자고요. 입금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연대는 입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공정방송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 우리 국민TV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저는, 갑자기 웃음이 왜 나냐면은, 요 앞에 홈플러스 있잖아요. 네. 아까 시간이 잠깐 나와서 홈플러스 푸드코트를 갔는데, 역시나 제가 마음의 편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그렇죠. 푸드코트죠. 푸드코트에 파파이스 있잖아요. 네. 파파이스 오랜만에 듣는다. 네, 파파이스가 있는데, 상병 마로봉 휴가 나온 애가 있더라고요.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치킨을 다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나서, 생각해보세요. 이제 군대 휴가 나왔는데, 이쁜 여자친구 옆에 있고, 통닭도 다 먹었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애 눈빛이, 휴가 장병의 눈빛이 그야말로 부글부글 타오르면서 이글이글 되면서 자기 여자친구 치킨을 튀길 것 같아 막. 진짜 맞은편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옆자리로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일단은 볼부터 부비되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정말 내가 입에 기름이나 닦고 부벼. 야 진짜 그러면서 근데 여자분도 싫지는 않은가 봐요. 오랜만 오빠 이러면서 아양 떨면서 뭔가 말은 계속해. 뭐 취업 준비가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내가 보면서, 아니, 왜 서로 본론을 이야기지 못하는 거야? 빨리 넘어가던지. 본론 따로 있잖아. 왜? 여기 국민TV만 해도 바로 옆에 캐슬 모텔이라고 있어요. 네. 같은 건물이던가? 4만 원. 4만 원. 1박에 4만원. 담배 냄새가 너무 쩔어가지고. 캐슬모텔 이용자신. 왜냐면 여기 이제 야근 때문에. 야근이 아니라 거의 뭐 합숙소로 변해버렸죠. 사는 거죠, 그냥. 네, 사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들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증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돌려서 어디 멀리 돌아가지 말고 바로 증자. 네. 그리고 조합원분들은 증자를 하시고 아까 파파에서 만났던 그 커플분들은 캐슬 모텔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TV 조합원들의 한숨 소리와 담배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이죠. 네. 우리 이렇게 광고해 주는데 캐슬 모텔에서 뭐라도 받아야 되는 거 완전 싫어할 것 같아요. 왜 저런 애들이 우리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캐슬 모텔도 증자에 참여하세요. 입금을 하시면은 앞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네. 괜찮다. 네. 한번 공짜로 재워주면은 출자를 하신 겁니다. 한 4만 원 되니까. 김영민 PD님이 또 제안 딜을 하시네요. 딜을 하겠습니다. 숙박권을 주시면 이제 출자로 받아들이시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우리 대국민 상담소에서 우리 김영민 PD의 그 딜 제안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요. 네. 자,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중소기업의 상무입니다. 좀 고민이 있네요, 요즘. 거래처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직원이 있습니다. 저와는 뭐 아버지와 딸은 아니고 삼촌과 조카? 아니면 오빠와 동생? 그 사이쯤 뭐 그 정도 되는 나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갑을 관계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하청업체와 신의를 갖고 일하면서 가급적 바꾸지 않고 그 회사의 일감을 챙겨주고 또 그 회사 직원에게는 식사도 자주 삽니다. 저도 을 시절에 당한 게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 직원과는 뭐 나중에 친해져서 별명을 부르고 반말을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날도 우리 부서원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만취를 했던지 술자리에서 심한 성적 농담을 했던 모양입니다. 나아가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와중에 시선이 잠시 그 친구의 신체 일부분을 향했고 아이 참 실하네 이런 농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는 또 등을 쳤다고 하네요. 이게 전부였는데 이게 좀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친구에게 아무런 이성적 감정도 없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죠. 저는 까맣게 잊고 지냈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 친구로부터 내용 증명 편지를 받았습니다. 성희롱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였고요. 더불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즉 성추행도 당했다는 겁니다. 문자도 있고 이메일도 있을 텐데 왜 이 친구가 내용 증명을 보냈을까요? 아무래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처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통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별 수 없이 문자를 보내려고 해도 신중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문자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통화하고 싶다 이 말밖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에게 책임을 묻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이해하고요. 하지만 나름 건실하게 살아왔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성추행 혐의로 경찰로, 검찰로, 법정으로 불려다닐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두렵고 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직 집에서는 모르는 일이고요. 와이프나 애들이 알게 된다면 진짜 정말 저 진짜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할지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김선, 김남은 두 분께 지혜를 구합니다. 네, 아우. 제가 파파이스 커플 이야기를 괜히 꺼냈네요. 첫 사연이 막, 죄송합니다. 이럴 때 그 출연자의 어떤 그 자질 여부가 드러나는 거죠. 왜 자질을 뛰어나요? 자질은 뛰어나는데 뭔가. 발음 유의해 주시고요. 첫 사연이. 아니, 왜냐면은 파파이스에서 커플 얘기하면서 모텔 들어가라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사연이,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연이 성추행 내용 증명이야. 아이고야. 아이고. 예. 아무튼, 예, 뭐. 전 진짜 해설할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어떤요? 제가 격투기 해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선수의 원펀치 한 방으로 이 승부가 갈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수가 맞고 졌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내 말이 끝나고 한 10초만 지나도 괜찮아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잘 기억을 못 하거든. 그쵸. 근데 내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선수가 바로 진 거야. 그러면은, 되게 겸연쩍어요. 어떡하지? 게시판 어떻게 들어가면 수습해요, 그러면? 수습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잊게끔 하려고 더 오버하는 거죠. 반전이에요, 반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게 바로 격투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프로레슬링 해설 경력 10년 차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었어요. 이러면서 얼레벌레 넘어가는 건데 다 알죠. 그리고 이제 게시판 들어가면 이제 폭탄 맞아요. 안 들어가죠. 일치 정도. 일치 정도 이제 외면하는 미치겠다. 거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네,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예, 파파이스 커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성추행 내용 증명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 드는 거 좀 사과드리고요. 당사자분에게는. 네, 아무튼 이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세요. 그렇죠. 그런데요.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가해자보다는 역시나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피해자가 네.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걸 느꼈다면은 그건 성희롱인 거죠. 네. 성추행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도 요즘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만 봐도 등을 쓸었다. 이래서
가슴 엉덩이 만진 거 아닌데 뭔 상관이냐 네.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당하신 분이 그건 아니죠. 네, 이게 그건 아닌 거죠. 수치심 느끼고 이게 굉장히 뭐 당황스러웠다면은 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여자분이 뭐 나쁜 의도를 갖고 있었던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팩트 자체가 뭐 실하네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잘못하셨어요. 잘못하셨네요. 근데 제가 이 여자분이었더라도 정말 열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그냥 의도가 없었어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지나치셨던 것 같아요. 많이 술 많이 드셨네요. 이놈의 술이 문제야. 술이 문제라는 게 또 술이 그게 흥분제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술이 실제적으로는 정신의학적으로는 그 진정제 역할을 한대요. 근데 그래요? 어떤 진정제 역할을 하냐면은 이성과 본능이 있으면은 분리해. 이성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대요. 그 그 이성의 사고 능력을 억누르면서 본능이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술을 마시면 솔직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을 마시면 솔직해지는 게 그 사람이 솔직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욕망이 솔직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얘기할 때 뭐 터놓고 뭐 한잔 하면서 하지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정말 글쎄요. 내용 증명 이분이 이제 내용 증명 받았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소송 준비하시는 거 맞네요. 네, 근데 여자분 입장에서 본다면은 글쎄요. 자신이 당했던 그 수치심과 모욕감을 풀기 위해서는 이 수순을 밟는 게 또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분께서는 전화도 있고, 메일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나랑 이제 컨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는데, 왜 내용 증명 보냈을까 하면서 좀 이제 의아해하고, 네. 불안해하면서 약간 좀 그동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좀 서운한 기분이 드셔요, 이분은. 네. 그러신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갈 거라면은, 확실하게, 정말 드라이하게, 네. 그러니까 뭐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어떻게 상무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리는 것보다 꼬투리 잡힐 수 있는 네. 여지가 된단 말이에요. 문자든지 뭐든지 기록으로 남잖아요. 이거 네. 글은. 그러니까 그런 거 남기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정말 법정으로 가실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모든 이 연락을 다 끊고. 네. 근데 이 여자분도 회사까지 그만두신 거죠. 그러니까요. 뭐 그게 이제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지 뭐 그거는 네. 이제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남자분으로서는 이 상무님으로서는 네. 지금 이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끊긴 상태예요. 맞습니다. 저는 또 이제 상무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여자분이 메일이나 전화를 안 했다고 해서 좀 마음이 상하신 건 이해는 됩니다만은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게 좀 제대로 시스템대로 흘러갈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스템대로? 뭐냐면 그게 무슨 법적인 걸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제대로 사과를 먼저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SNS라든가 페이스북에서 종종 일어나는 어떤 이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을 보면은 회사 내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작동되잖아요. 그렇죠. 사내 어떤 뭐 감사도 있고 뭐도 다 있는데 결국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야, 저 사람 승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사람 애도 있는데 저 사람 이번에 애가 대학 가는데 그리고 아니 우리 거래처 중요한 분인데 그렇죠. 대충 넘어가자 하면서 결국은 여자분만 피해자만 혼자 굉장히 그 시끄러운 어떤 오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지금 이 남자분께서는 집에서 알면 어떡하지 세상에 정말 가짜는 일 하나로 나의 커리어가 다 무너지다니 나 열심히 살았는데 요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실수는 확실히 본인께서 하신 거예요.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게다가 또 이제 갑을 관계잖아요. 사실상 아무리 일할 때 서로 뭐 이름도 부르고 편하게 지냈다고 하지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드라이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청업체 입장이고 저기 원청업체 상무님이 자기 이렇게 더듬고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는데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사과를 받거나 어떤 보상을 받거나 법적인 대응을 하려면은 일체 사적인 그런 통로 연락을 다 끊고 내용 증명으로 대응하는 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많이 되시겠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이게 이 여자분 저는 믿어요. 일단 믿습니다.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신 분이
요 정도까지만 하셨다는 거, 뭐 만취를 해서 뭐 실하다 이러고 이제 뭐 좀 이렇게 등도 쓸고 요거까지만 하셨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비셔야죠. 어떻게 해서 싹싹 비세요? 비셔야죠. 네. 예. 자, 양손을 모아 보시고요. 이것을 이제 음속의 속도로 비벼보세요. 뜨거운 김이 나도록. 네. 네, 비벼보세요. 뜨거운 김이 나도록. 그래서 일단은 뭐 메일 주소 알고 계시면은 진짜 기분이 나쁘셨을 텐데 이런 가정법으로 사과하지 마시고요. no. 사과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가정법 사과죠. 네.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네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구구절절 어떤 뭐 술에 그때 너무 많이 취해서 이성을 잃었고 전날에 뭐 과음을 또 연속했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주 액면 그대로 이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하시고 또한 여자분이 원하신다면은 저는 금전적 보상도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쪽도 그럼 이제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본다면 정당한 어떤 자신의 실수를 그 시스템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남자 간에 네. 싸워서 상해를 입혔다거나 차를 들이받고 요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전문가죠. 그러니까 그거 개값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진짜 벤츠 S60 3분의 1은 제가 쓴 것 같아요. 개값을.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반에 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차라리 그런 거면 쉬워요. 그런 거면은 뭐 손에 난 걸 물어주거나. 네.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어떤 거? 내가 너 한 대 때렸으니까 넌 나 때려. 그래가지고. 그래, 그 비기는 걸로 하자. 네, 경찰관 입회에서 저 맞은 적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럼 그렇게 하고 퉁치고 그래서 서로 퉁쳤어요. 그래서 야 그럼 너도 한 대 까. 해가지고. 뭐야 한무랍이야 막. 네, 그래가지고. 눈에는 눈 막. 그러니까. 예. 왜냐면 얘가 나한테 맞아도 코피가 터졌다고 하니까. 아우, 야, 그러면 같은 동네고 그러니까, 그럼 너도 한 대 까. 그래가지고. 코피가 났어요? 저도 한 대 맞고 코피 났죠. 살짝 폈어요, 저는 또. 나 미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비염의 원인이었죠, 그때. 이런 거면은 쉽다니까.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일단 내용 증명을 받으셨으니까, 이게, 진짜 이게 더티하게 안 되려면은, 일단 법적인 자문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은, 이게 가족분이 모르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은, 좀 이게 아닐 것 같으면은, 미리 아내분한테 말씀을 하세요. 이실직고 하고. 이실직고, 먼저. 왜냐면 이게 이런 얘기를, 전에서 듣는 거 있잖아요. 어때요?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건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서 듣게 된 거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그렇죠.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좀 이게 꼬일 것 같다. 그러면은 이실직고를 하세요 와이프한테. 내가 이렇게 술 먹고 실수를 어린 친구한테 실수를 해서 이렇게 오해를 샀어. 자기야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잘 해결할 테니 나를 믿어줘라. 이렇게 차라리 선빵을 날리시는 게 좋고 나중에 아내분께서 들으시면은 이거는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리 겉으로는 이제 진짜 결혼 생활 주워 담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노력을 하셔도 이게 나중에 골마 터질 수가 있어요. 먼저 차라리 이실직고 하시는 게 낫고 일단 법적인 조력자를 구하신 다음에 사과를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남녀 간의 이런 성추행 뭐 직장 내에서나 어떤 이런 하청 원청업체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성추행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 남자분들이 제일 악수를 두시는 게 아내나 어머니 동원해서 여자 집 앞에서 이거 그 뭐라고 하냐 기자들이 이렇게 앞에 가서 진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거. 뻗치기. 그거 제일 나빠요. 그러면 여자분이 겁을 와싹 먹어요. 뻗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전혀 없던 사실을 얘기하거나. 그렇지. 그 가장 워스트 케이스는 우리 윤창중. 미스터 윤. 네. 그랩께서 한번 시전을 하셨죠.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다 이제 윤 그랩 집 앞에 가서 이제 뻗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게 1번 제일 나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체 부인하면서 막 네가 먼저 나를 유혹했지 않냐. 남자가 술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뻔뻔히 나가는 거. 그거 진짜 많아요. 남자분들 많이 그러세요. 그거랑 이제 읍소를 하는 건데 읍소를 할 때 본인이 아니라 본인도 물론 가는데 아내나 어머니 같이 여성 조력자를 동원을 해서 그 집 앞에서 뭐 뻗치기 시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제일 최악의 멘트가 우리 애가 고3이고 우리 남편 직장생활 30년 이제 정년퇴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 가지고 우리 가족 인생 커리어 박살낼 수 없다 하고 이제 아내나 어머니가 읍소를 들어가면은 이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직장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네, 더 영린이다. 악화시켜. 영린이다. 진짜 그건 영린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자분 입장에서도 이제 더 대차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장난 아니죠. 그러면 진짜 이제 프로 그쪽으로 변호사 사고 모든 이 기록이나 뭐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거 캡처해서 네. 진짜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제가 좀 재밌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텔레비전 보면은 성추행, 성희롱 사건 많이 일어났을 때 그 자문 변호사분들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잖아요. 네. 그분들 상당수가 가해자 변호사. 아. 네. 진짜? 네. 왜냐면은 가해자가 돈이 더 많거든요, 대부분. 아, 그렇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상무님이잖아. 상무님이거나 돈이 많아. 을이 갑을 성추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있을 수가 없죠. 네. 어떻게 을이 갑을 성추행해요? 그거는 콘크리트에 묻히죠. 묻혀 바다에 네, 그러니까 대부분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 쪽이 또 가해자 쪽이 돈이 더 많고 더 절박하다 보니까 그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이 다른 안 그랬습니다. 뭐 그건 뭐 누구나 다 법에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수가 제가 이제 고발 프로 할 때 알아보니까 상당수가 이제 가해자분들 편에서 이제 변호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텔레비전 나와서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고 아주 선량한 얼굴로.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이제 피해자 쪽에 약간 그렇죠. 어드바이스를 하는 걸로. 웃기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실직고 그리고 진심 사과 이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제 전제나 뭐 술 핑계 대지 마시고 그리고 진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을이 갑을 성추행하는 건 없잖아요. 네. 항상 이 성추행이라는 게 작동하는 이 기제는 이런 어떤 성적인 욕구가 뻗쳐서가 아니라 힘의 과시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만하니까 한번 그런 성적인 농담도 하고 뭐 가정 폭력 같은 경우도 다 그렇죠. 뭐 아무리 성격이 불같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진짜 시베리아 호랑이의 대가리를 발로 걷어차는 남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만만하니까 자기 와이프 때리고 만만하니까 자기 애 때리는 건데 그런 것처럼 뭐 사실 뭐 어떻게 본다면 이 상무님도 자기 어떤 그 본연의 모습이 약간 나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갑의 그 여사장님이라든가 갑의 상무님을 실안해 이랬을까? 실안해. 그렇진 못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누구나 다 그런 어떤 그 나약하고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추악한 면이 있는 그죠. 거고 그런 부분이 살짝 어쨌든 술 때문에 삐져나온 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실수는 할 수 있죠. 근데 너무나 큰 실수긴 합니다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또 길게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변곡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김선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나 이제 쉴드 치지 말라는 거 와이프나 노모를 데리고 와서 정말 추한 거예요. 어른이 자기 일을 좀 스스로 해결해야지 왜 아내나 어머니한테 그 짐을 지워요. 뭐 어쩔 수 없이 그 인정에 호소하다 보면은 그런 뭐 수단이 동원될 수도 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님 말씀하신 그 인간의 추한 모습 정말 내가 만만한 사람한테 나의 어떤 파워를 행사해서 성적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게 정말 인간이 모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사과를 하실 때도 뭐 내가 술 때문에 그랬어. 뭐 미안하네. 자네가 기분 나빴다며. 나 상상도 못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고 회사에서는 상무 소리를 듣고 있지만 내 인간의 밑바닥의 추한 모습이 그날 그렇게 잘못 삐져나와서 자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 것 같다. 내 인간 밑바닥의 추악한 모습이 잘못 그렇게 그냥 삐져나왔다. 자기 인간의 추함을 그냥 고백하세요. 미안하다. 그냥 다 덮어놓고 잘못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이제 아직 뭐, 소장이 날라온 것도 아니고, 일단 내용 증명을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진솔하게 정말 사과를 하시면은, 이 상대 그 을 회사, 그쪽에 이제 좀 약간 믿을 만한 분한테 좀 연결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단이든 접촉을 하시는데, 직접 대면 접촉을 여자분이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뭐, 이렇게 편지를 쓰시든지, 진솔하게. 근데 이제, 쓰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이렇게 문장의 말 뉘앙스에 따라서 또 여자분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고 그렇군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심을 담되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뭐 편지 쓰는 거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는 게 제일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꼬인 상황일수록 정말 진솔하게 직구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경우는. 그러면서 또 좀 순리에 맞게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맞죠. 그럼요. 뭐 누구나 어쨌든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그 실수가 일어난 상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제 대응하고
또 이제 수습하려고 노력하느냐 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은 나름의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 뭐 술 먹고 뭐 잠깐 뭐 그래 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특히나 성희롱, 성추행 같은 경우는 남녀가 갖고 있는 시각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자분들이 느끼는 그 어떤 그 데미지라는 건 어마어마해요. 네. 어마어마한 거고 중요한 범죄 맞습니다. 중대 범죄 맞아요. 잘못하신 거예요. 네, 잘못하신 거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첫 번부터 무거운 사연. 나는 왜 파파이스 커플 이야기를 꺼냈을까? 캐슬 모텔은 왜 얘기했을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안녕하세요, 나무님, 써님. 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아니, 사실은 휴학생이네요. 1년 휴학하고 올해 복학해요. 지난해에는 고3짜리 남자애를 과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요. 그런데요, 제 고민은요, 제가 그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이없어. 저는 좀 약간 내숭인데다가 인간관계가 좀 서툴러요. 공부는 뭐 아주 썩 잘하진 못하지만 아무튼 그 친구도 공부를 썩 잘하진 못하지만 굉장히 활발하고 똑똑하고 또 말도 잘하는 그 고3짜리 남자아이. 제가 그 아이한테 반해버린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무튼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집안 형편이 좋고 뭐 가고자 하는 대학에 못 붙으면 재수한다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 정말 그 아이가 재수를 하면 또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재수를 결정하면 또 제가 잘릴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과외 선생님이 아닌 이성으로 만나기엔 저희는 너무 접점이 없어요. 또 그 아이가 저를 좋아하는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과외를 할 때 한 번 이 아이가 늦은 밤이라며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어요. 가면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대요. 저와는 많이 다른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로서 잘 꾸미고 자아의식도 강한 그런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대요. 제가 헛물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 얘기가 저한테 그런 여자가 돼달라는 말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저희 집 입구까지 와서는 흐트러진 제 목도리를 그 아이가 바로 잡아주는데 오, 웬일이에요. 짜릿한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갔네, 갔어. 저 이 아이 놓치고 싶지 않아요. 2년 전에 사귀다가 흐지부지 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연애란 게 다 그렇게 재미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느끼는 감정은 달라요. 이 아이 제가 기다렸던 그런 이상형인가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붙잡을 자신은 없어요. 제가 나이도 훨씬 위고 아무튼 저 연애 코치 좀 해주세요. 헛물 켜는 거라면 꿈 깨라고 정신 차리라고 해주세요. 왔구나. 왔어. 또 이거 아무 또 무익한 또 연애 상담도 네. 왔어. 진짜. 이야, 근데 진짜 과외 선생님과의 사랑이라. 대한민국 모든 남자 고등학생, 여학생 누나, 과외 여학생 누나 선생님과의 사랑. 모든 대한민국 남자, 10대 남자 고등학생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희망이죠. 그럼요. 연상녀 그리고 뭐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다 결합된. 근데 나무님 저는 다른 방송에 우리 전에 방송에서는 연상녀 싫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요? 연상녀 싫다고 저 그랬잖아요. 완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전 지금도 좋아해요. 아 진짜? 네. 몇 살 연상까지 오케이? 저는 뭐 일몰 이후에는 55세 이하는 다 괜찮습니다. 뭐야 일몰 기준이 왜 이래 일몰 이유가 왜냐면 어디 있어? 차마 이제 해가 떠 있을 때는 좀 뭐야? 띠동갑 누나는 좀 그래서 네. 일몰 이후는 괜찮아요. 일몰 이후에는 55세, 56세도 괜찮아요. 네. 명확한 기준이긴 하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케이. 일몰 일출 뭐 이게 주간이냐 야간이냐. 그 약간 남자분들 그 연상녀에 대한 판타지 그런 거 좀 있긴 있나 봐. 당연히 있죠.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옆에 고등학교 누나 그 뭐 이렇게 당시에 고등학교 다닌 누나들 그 양말 이렇게 땡글땡글 말아가지고 카바 양말 이렇게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거 신고 다니시고 어머 양말 패티시
그런가? 양말을 좋아했던 건가? 누나가 아니라? 알고 보니 양말 패티시야. 뭐. 양말 좋아했었나? 누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아무튼 그러면 연상녀랑 연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연상녀요? 지금 세고 있어 막 지금 머릿속에 막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진짜? 기간을 짧게 한정하면 두 분 계신 것 같네요. 예. 약간 썸 타는 거? 예, 그렇죠. 그 정도로. 그렇구나. 그 영화도 있잖아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그 영화도 보면은 10대 남자 마이클이 어디 길 가다가 오바이트 해가지고 케이트 윈슬렛이죠. 30대 여인이 도와줬었고 그러면 서로 썸을 타가지고 두 사람이 항상 그 사랑을 나누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그럼 사랑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예, 다 있죠. 남자는 동서고금 뭐드나 어떤 여인에게 정복당하고 싶은 예. 완벽한 존재에게 예. 뭔가 이렇게 능숙하고 그렇죠. 다 받아줄 것 같아요. 뭐가 능숙한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지금 이 아가씨께서는 24시고 이제 대학생인데 고3 남자이면은 몇 살 차이예요? 뭐 고3이면 뭐 한 19살, 18살 하면 한 5살? 5살 차이. 뭐 충분히 딜 되겠는데요. 딜이 되겠어요? 얘도 이제 대학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정황이 남자애가 이 언니한테 마음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죠. 정황이죠. 네. 네. 뭔가 실패 가능성이 이게 들이댔다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황이에요. 망하는 것도 더군다나 뭐 같은 학교 학생한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건 뭐 자기가 가르치던 과외 제자한테 망한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뭐 진짜 좀 그렇죠? 약간 명구스러운 상황? 명구스럽고 근데 요 사연은 망하더라도 잘 키핑을 해두면은 나중에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이런 데 보내도 정수기는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옛날에 엿된 사연 이래가지고 네.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의 숙성이 필요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숙성을 좀 시켜야죠. 왜냐면 그때 좀 시간이 지나서 차마 내가 드러내지 못했던 20대 중반의 슬픈 기억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라디오 사연으로서 정수기를 타기 위해서 보낼 수 있는 그 정도로 마음이 숙성됐어요.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이제 사연을 이제 리메이크를 할 수 있으려면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결혼하고 이제 애도 하나 낳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그랬었어. 고3짜리 과외할 때.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뭐 복불복이지 뭐. 네, 던지세요. 그냥 던져보세요. 망하면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면 망한 대로 정수기 생기고. 그 강석 김혜영. 싱글, 벙글. 쇼. 네, 나가는 거고. 그리고 잘 되면은 와우. 연하남. 어떡해. 또 연하남의 판타지가 여자. 어떤가요? 연하남의 판타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하남 2명하고 이제 한 30년을 같이 살아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상호간에 전혀 이제 판타지가 없는 거죠. 이 남자 동생들은 이렇게 누나 여자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고 제가 이제 살아오는 꼴을 너무 봐서 서로 어떤 판타지를 상쇄시키는 그렇죠. 이제 철저히 깨부수면서 살아왔죠. 그 저는 이제 연하남은 이제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죠. 뭐 내 앞에서 아무리 멋있는 척 해봐야 집에 가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휴지가 쌓여 있는 방에 스타크래프트 하고 다 그런 종자들일 텐데 뭐 하나 저런 것들이 다 썸을 타나. 아니 무슨 저 통일벼도 아니고 종자 DNA라고 해주세요. 그런 이제 DNA의 소유자인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 어린 애들은 저는 동갑이나 한 2살 이상까지도 별로 이제 인간으로 안 보는 그런 이제 20대 시절을 보냈어요. 네, 실제로 2012년도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2012년도에 38만 쌍 정도가 결혼했거든요. 그 중에서 30대 초반과 20대 후반, 우리가 흔히 이상적으로 아는 남자가 서너 살 위고 남자가 30대고 여자가 20대 후반인. 그래서 뭐 결혼하고 3, 4년 뒤에 애 낳고 딱 그 결혼 정의 코스를 밟는 이 비율이 23%인가 24%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0대 초반 남자와 20대 후반 여자가 실제로 성혼돼서 나오는 그 커플의 비율이 전체 결혼 커플 숫자 중에서 4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적네요. 생각보다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여자가 연상인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10% 정도는 이제 다문화 가정, 국제 결혼이 이미 10% 정도래요. 대단하네요. 8% 정도, 8%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보자면은 뭐 연상 연하 이게 그 개념 자체가 아주 좀 고루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실 사람이 좋은데 나이가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보다도 이제 그 정말 그 흔히들 말하는 이제 엿된 사연이죠. 제자한테 찝적댔다가 이게 망하면 데미지가 너무 데미지가 크니까 쪽팔리니까 그런 건데
그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24살인데. 네. 그렇지. 24살인데 34살도 아니고. 야, 괜찮아요. 그러면 이 친구 제자가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어머. 군대도 가야 되네. 나 잊어먹고 있었어. 아직 10대예요. 아, 어떡해. 정말 아직 갈 길이 너무 많아요. 헤어지겠다 금방. 그럴 것 같은데. 네. 야. 운 좋으면 한 2년 사귀다가 헤어지겠네. 죄송합니다. 네. 자, 게시판 한번 봐볼까요? 게시판 한번 봐볼까? 소잡사님 오셨습니다. 견적 나오네. 밀어봐. 적극 네. 이제 한번 추진을 해보라. 이런 말씀인데. 네, 바보 씨께서는요, 마이크 너머로 우리 김용민 PD님 웃음소리 너무 좋아요. 오디오로는 좋죠. 그렇죠. 비디오로는 좀 부담스러워요. 맞은편에 저랑 비슷한 체중 가진 사람이 헐헐대고 웃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스튜디오가 더워요, 지금. 진짜 더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거의 키 185, 120kg 0.1톤 남자분 두 분이 땀을 흘리면서, 네. 이렇게 웃고 계셔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체중 합치면 240? 230 정도가 나오는데, 인간의 체중입니다. 인간의 체중. 남자 성인 2명의 체중. 무슨 동물이 아니에요? 코뿔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동물 맞아요. 자, 그리고 아리토리님께서 고3 아이가 대학 가서 또래 여학생들 친구 생기면 과외 선생님이 잊힐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과외쌤 포기하십시오. 고딩 아이를 아이로 둔 엄마가 씀. 웬일이야. 네. 어머님. 네. 어머님의 입장에서. 조언인데, 맞다. 지금은 24살 누나도 싱그러워 보이겠지만, 대학교에 딱 갔어. 그러면 같은 20대 초반. 그러니까. 제가 오늘 동국대학교 강연하고 왔어요. 네. 근데 오늘 강연하러 갔는데, 강연 들으러 오신 학생분, 70여 분 중에 60분이 여학생이에요. 와. 어머. 여학생 60명 앞에서 강연하는 거. 입이 떨어집니까? 야, 남자 인생 최고의 행운 아니겠습니까?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이게 참, 사람이 다 그런가 봐. 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60명이 있으면은, 군데 좀 이쁜 여자분들이 있어요. 글로만 시선이 가죠. 그러니까. 뭐야.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김재동 씨랑 같이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딘가 시선을 고정시키긴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예쁘면.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그래서 저도 어딘가만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20대 초반의 여학생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사진도 찍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행복하셨겠다. 행복했어요. 나오기 싫은데, 거기 주최 측에서, 강사님 바쁘시니까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고. 바쁜데? 저를 밀어내는데, 나 여기 안 바쁜데. 왜 나를 자꾸 다른 거 더 할 수 보내려고 있는데, 이러면서, 사진 계속 찍을 수 있는데, 네. 이러면서 나왔었죠. 맞아요. 특히나 10대 후반에서 20대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면은, 남자분들, 기본적으로, 그 연령대 남자면은, 호기심이 너무 왕성하고, 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그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시행착오의 연속이죠. 그냥 인생 자체가 이제 20대 초반까지는 시행착오인데, 말씀하셨잖아요. 20대 초반 남자는 척수로, 네. 척수로 연애를 한다고. 척수로 연애를 하고 사실은 척수에 사람이 붙어 있죠. 네, 사람 속에 척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따위는 부수적인 거. 호르몬으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20살 초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에이, 질러봐. 질러요. 뭐가 두려워, 지금. 무슨 결혼 약속한 애인이 뺀지 있어. 먹으면 뺀지 먹는 거고. 없잖아. 그럼. 뺀지 먹어도 나중에 한 20년쯤 지나면은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러니까. 정수기. 정수기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고민을 왜 해? 근데 이제 좀 뭔가 이제 전제가 얘도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우리 둘이 좀 썸 타는 것 같다. 고백을 해도 차일 그런 위험 부담이 좀 적다. 요건 좀 아닌 것 같아. 학생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야자 끝나고 집에 오고, 집에 오면은 새벽 1시까지 엄마 몰래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자고, 아니면 가끔은, 소라 아오이 한 칸 끼고 토렌토. 야동 가끔 가다 보고, 네. 그 다음에, 받은 파일하면 인커밍 폴더는, 이제 논술 3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장해 놓고, 가끔 영상 보고 그런데, 한 달에 2번 보는 과외 누나가, 대학생 누나가, 갑자기 자기한테 대시를 했어. 그날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주면서 약간 추워 보길래 이렇게 목도리 좀 목도리 좀 한번 잡아줬던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자기를 보는 눈빛이 너무 농밀해. 이거 약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대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인수분해 이런 문제들 버벅버벅 틀리고 이 누나가. 그런데 갑자기 그 누나가 나 사실은 너 좋아해 이러면
덥석 받을까? 저라면 무조건. 예. 저라면 무조건 테이크. 그건 모르죠. 네, 누나, 저도 사실 누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누나 이름이 뭐였죠? 누나 이름 까먹었네? 이러면서. 아무튼 그거 뭐 모르죠. 진짜 그건 모르죠. 진짜 모르죠. 한번 그러니까 19살짜리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 진짜. 10대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응? 지금 30 몇 살 먹은 내 마음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좀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질러 보세요. 맞아요. 질러 보세요. 질러 보세요.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대시를 할까 말까 이런. 레이님께서는 대학생 되기 전에 꼬셔야 확률이 높겠네요. 대학생 되기 전에 꼬셔야. 그리고 야옹호랑이님께서는 요즘 10대 애들 발육이 정말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저희와 다른 인종 같습니다. 학생이 잘생겼다면은 뭐 설렘은 인정해요. 그런데 설렘 정도라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기심으로 남자애가 님과 사귄다는 건 님에게도 별로일 듯 하고요. 남자애가 진짜 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한다면 그때 좀 생각해봐도 좋을 듯. 야옹호랑님이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요. 뭐 어때? 맞아요. 호기심으로 사귀는 거지 원래. 그 호기심으로 사귀는 거죠. 그죠. 호기심으로 사귀는 거지. 무슨 뭐 어떤 뭐 철저한 무슨 대차 대조표 뭐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뭐 사귀면 괜찮겠다. 이래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네. 다 이제 모든 바보짓은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젊었을 때 바보짓 어때요? 한번 사귀어봐요. 이럴까? 연하남에서 어떤 풋풋함이 느껴지는 걸까? 그런 게 확실히 있죠. 이렇게 그 남자들 이게 좀 있잖아요. 젊은 거는 일단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 건 아름다운 젊은 건 일단 아름다운 그리고 거고. 이제 같은 연령대 아니면 예비역 오빠들 약간 좀 느끼한 거. 그죠. So, long time no see. 뭐야, 선 요즘 이뻐졌다. 엘라스틴 하나 봐. 짜증나. 선아, 우리 오랜만에 뽀뽀를 한번 할까? 농담이었어, 농담. 성희롱이 아니야, 성희롱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이런 그지 개그. 그지 개그. 아저씨 개그. 막 동음 이유어 개그하고, 네. 막 반복해서 동음 이유어로 개그하고, 이런. 식인종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다리를 깨물었는데, 제발. 의족이었대요. 미치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에 하셨던 개그였죠. 대단해요, 정말. 그분의 그런 개그 센스는. 그거 카톡으로 보내주고. 선아, 이거 재밌지? 진상. 아무튼, 좀 풋풋함이 있죠. 이 젊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이 든 남자들, 좀 이렇게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연애를 하려면 서로 이제 간을 보잖아요. 네. 간 보고 이제 밀당하고,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그런 네. 게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부릴 여지가 없어요. 그냥 없죠. 순수한 거야. 네, 루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재지 않으니까 상처받을 거라는 걱정을 많이 안 하니까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순수하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일단 젊은 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고3 학생, 고3 남자 아이가 좀 키도 크고, 네. 피부도 좋고, 이게 좀. 근데 고등학교도 할 때는 제 친구 고3들은 다 짐승이었는데. 나무님 같이? 하여튼 같은 부류로 놀았으니까, 다 정말 짐승들이었고. 그러니까 요즘 또 남자애들 인간도 아닌. 이쁜 애들 많아요. 아, 그래요? 그 여자들의 그 연하남 판타지를 또 아주 적극 반영한 또 드라마들이 요즘 있지 않습니까? 이보영 씨랑 네. 이동석 씨랑 나왔던, 너의 목소리가. 너목들을, 정말 여자들이 너목들을 좋아했던 게, 이보영 같이 이렇게 좀, 거기서 약간 좀 덜 예쁜 변호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막 미모의 변호사는 아니야. 공부만 했던 그런 30대 여자 변호사, 네. 성격도 약간 터프하고. 우리 이재정 변호사처럼 미모의 변호사는 아닌. 그렇죠. 네. 그런 변호사는 아닌 근데 사실 이보영 씨는 예쁜데. 이재정 변호사도 이뻐요. 예뻐요. 예. 아무튼 근데 너무 풋풋하고 어린 젊은 총각이 정말 순수하고 저돌적으로 이 누님을 사랑해주는 이런 거에 이제 언니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수면 바지 입고 오징어 씹으면서 너목들 본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 연하남에 대한 판타지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다리 드릴 말씀 없고 들이미세요. 네, 들이미시고 상처 받으면은 또 이제 고민 사연 보내시고 이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어떻게 수습할까?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되도 잘 키핑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어쨌든 정수기는 타가세요. 그렇지. 안 되면 강석 김혜영의 싱글 그러네. 잘 되면 이제 사귀는 거고. 그리고 또
사귀다가 군대 갈 쯤에서 헤어진 애 만회할 때 또 한번 사연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때까지 국민TV가 남아있으면. 아유, 국민TV는 영원할 거야. 우리 오늘 출자해주시는 우리 조합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국민TV는 까먹었다. 영원하리, 리브 포에버.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연상녀, 연하남 가리지 않고 출자는 다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자도 다 받고요. 기준 없어요, 예, 연령. 돈에는 나이가 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슈킹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대는 입금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이렇게 마치고요. 노래 마친 듣고 거예요, 갈까요? 이걸로? 네, 지금 마친 거야. 드립일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드립일든가 말든가. 없네. 아이고, 그 남자는 되고 왜 저를 안 된다고요? 야, 너 왜 이래? 저를 안 돼요? 야, 나보다 빨리 끊어. 김남은 이게 미쳤나,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해서. 아까 나도 어쩌라고. 찌질한 자식, 정말 짜증나. 김선,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인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엄마 때문에 속상한 마음에 메일 보내봅니다. 교육열이 드센 엄마 덕분에 저는 어릴 때 좀 시달리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아주 아기 때 말을 좀 빨리 깨우쳤는데 엄마는 그게 엄청난 천재성인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제가 공부로 크게 될 거라 믿고 온갖 과외와 학습지, 방학에는 영재 캠프, 나중에는 외국 유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엄마의 기대에 잘 따라갔는데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천재도 아니고 평범한 아이일 뿐인데 엄마가 너무나 기대를 하시니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주 바보는 아니었던지 다행하게 엄마가 바라는 소위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에 입학을 했어요. 전 그 대학에 가면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엄마는 제 앞에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야, 네 좋은 머리로 그 학교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친구와 친척들에게는 저에 대해서 천재라고 내가 저런 애를 키웠다니 이러면서 엄청나게 자랑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이중적인 엄마의 태도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한테는 칭찬을 해주고 남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정상 아닌가요? 저는 엄마를 갈수록 이해할 수가 없었고 공부에도 흥미를 잃어갔어요. 엄마는 제가 당연히 박사까지 하기를 원했지만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인정받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엄마 허영심만 채워주는 그런 공부 더 이상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대학원 안 가겠다고 학부 마치고 바로 취업하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정말 기막혀 하시더군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냐면서요. 아무튼 졸업하고 저는 제 고집대로 곧장 취업했고 남자친구, 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도 엄마가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내가 너 그런 놈한테 보내려고 이렇게 공들여 키운 줄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남친 앞에서 제 뺨까지 때리셨습니다. 와우. 그런데도 착한 남친은 제 곁을 변함없이 지켜줬고 엄마의 무지막지한 태도도 다 참아줬어요. 그 덕분에 저희는 어렵게 결혼을 했고 작년엔 너무 귀여운 딸도 낳아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엄마가 하시는 말씀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아기를 보러 엄마가 자주 오시는데 저희 집 살림살이를 비웃고 제 생활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아이고, 집 꼴 좀 봐라. 내가 하란 대로 공부 열심히 계속했으면 돈 싸들고 오겠다는 신랑감이 줄 섰을 텐데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야. 야, 김서방이 딸랑 3천 번다고? 그거 갖고 서울에 아파트 사겠니? 실컷 가르쳐놨더니 무능한 놈한테 가서 고생 사서 하네. 아, 정말 툭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짜증나요. 저는 사실 인생 어느 때보다 지금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솔직히 엄마랑 살 때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항상 힘들었는데 지금은 작지만 제 뜻대로 꾸밀 수 있는 집도 있고 건강한 아기와 남편이 있으니까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런 감정이 다 저의 가식이랍니다. 조그만 빌라에서 지질이 궁상 떨며 애나 보는 주제에 행복한 척 하지 마라. 딱 이 말씀입니다.
저한테만 그러시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남편한테도 싫은 티를 내십니다. 내 딸이 이렇게 사례가 아닌데 자네 만나서 인생 꼬였네.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세요. 남편이야 워낙 순둥이라 항상 웃으면서 장모님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럽니다. 남편한테 창피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죽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한데 자꾸 상처 주고 행복한 척하지 말라고 하는 엄마 때문에 마음은 지옥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집에 오시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엄마의 반대 무릅쓰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한 결혼이라 엄마가 너무 이뻐하시는 손녀까지 못 보시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 싶어요. 엄마가 말은 또 막 하시는데 저희 아기는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고. 어떡해요. 결혼 3년차 20대 후반이면 좀 일찍 결혼하셨네요. 그러게요. 오죽 엄마가 지겨웠으면 일찍 결혼했겠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있죠. 그러니까 집안이 싫어서. 결혼은 이제 부모나 자기 상황에 대한 탈출구로 여기셔서 일찍 결혼하시는 경우도 뭐 일찍 결혼 아니라 좀 늦게 결혼을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결정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왕왕 있죠. 네. 그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어머님 되신 분께서 이 여자분을 어렸을 때도 돌렸군요. 각종 사교육으로. 그지. 각종 사교육으로 돌렸어. 그래서 이제 엄마는 좀 애가 말도 일찍 빨리 잘하고 똘망똘망 하니까 어머 이게 천재다. 네. 이러면서 이제 온갖 사교육과 그리고 뭐 금전적인 지원, 뭐 외국 유학까지 또 갔다 오셨다니까 아마 이제 조기 유학 갔다 오셨던 모양이에요. 네. 나이대로 봐서 뭐 대학원 가시지 않았겠고. 그러고 이제 최고 명문대를 가셨다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울대 아니겠어요? 스대학교. 네, 뭘 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지 뭐. 설마 제가 나온 선문대는 아니겠고요. 선문대 나왔어요? 예. 통일교? 아니에요, 저는. 통일교인은 아니고요. 그 학교가 그런 학교죠. 통일교 재단입니다. 맞아. 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그 문선명 그 총재님이시죠. 네. 그분의 생신날 전교생에게 백설기를 나눠줘요. 진짜? 맥콜이랑. 왜 뜬금없는데 되게 웃긴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한번 오시면 학교에도 오세요. 네, 가끔 오시면은 학교 전체를 물 청소를 해요. 물 청소. 밖에 바닥. 길을 진입로부터 물 청소를 해요. 정말 땅에 뭐가 떨어지면 주워 먹으면 돼요. 제 방보다 훨씬 깨끗해요. 물론 자취했던 방이니까 엄청나게 바이오 하자드 상태였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기억이 나네요. 우리도 S대라고 서로 놀리고 다녔고, 야 나도 S대야 이러면서. 나도 S대야. 아니, 나는 저 K대 나왔잖아. K대. 강남대. 강남대 용인에 있죠. 용인에 있어. 이 수원 용인 지역에 스카이가 있어. 예. 그 남서울대학교 어딘지 아세요? 남서울? 성안에서. 성남에 있잖아. 성안. 청남도. 성안. 아니야, 그것도 천안이야, 천안. 네, 천안이죠. 행정구역상 천안이야. 천안이고, 거봉포도 유명한 바로 그 옆에. 포도밭 옆에 남서울대학교 있고. 그 수원 용인 지역의 스카이가, 수원대. 용인대. 강남대. 명문대 출신들이시네. 네, 저도 S대 나왔고요. 네. 제가 그래서. 위화감 들어. 홍대 경영학과 그 MBA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그랬어요.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남은 씨는 왜 우리 학교를 지원했어요? 그러길래 집이랑 가까운 데 다니고 싶어서요.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야. 맨날 집에서 버스 타고 2시간 특히 맨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힘들었고요. 정말 집이랑 가까운 데 다니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진짜? 네, 그리고 그걸 들으시는 이제 면접관님들 표정은?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시켰죠. 너무 그 간절한 마음이. 네. 너무 사실 집이랑 정말 가까운 데는 연대였는데 연대는 학비가 비싸서 차마 집이랑 가까운 데를 다니고 싶었는데 연대보다는 홍대가 싸서 왔습니다. 이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으면 떨어졌겠다. 그럼 떨어졌죠. 아무튼 이제 서울대까지 가셔가지고 그러면 저는 엄마 되신 분께서 여자분이 서울대까지 보내게끔 했던 그 목표 이유가 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였을까? 자식의 행복? 아니면 자신이 이런 아이를 키웠다는 어떤 성취감? 아니면은 친구분들과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글쎄 우리 딸이 이번에 또 올해이 맞아왔잖아. 서울대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전액 장학금을 맨날 맞아서 돈 좀 주고 싶어요 한테. 돈 남어 어떡해. 뭐 등록금 반값 등록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장학금 받으면 되지. 이거는 진짜 이 어머니는 이게 참 그래요. 이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부모님 우리를 세상에 있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정말 그런 대전제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사랑의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 같은 이 고민하시는 고민녀님의 어머님 같으신 경우는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 잘 되라고 네가 좀 떡잎이 보여가지고 너 학자로 대성하라고 내가 없는 돈 끌어가지고 유학 보내줘. 내가 못해준 게 뭐 있어. 그런데 너 내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어중간한 남자 만나서 이러면서 본인은 이제 딸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지원과 이렇게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딸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뭘 봤을까요? 자기를 이용해서 친구나 친척들한테 이렇게 허영심 채우고 정작 자기한테는 따뜻하게 서울대 가서 잘했다. 이 한마디를 못 해주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엄마는 날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뒤에서 푸시를 했을까? 너 학원 가야지. 너 야간 자습 더 해야지. 너 과외 뛰어야지. 너 이제 다음 달에 어학연수 갈 거니까 영어 공부 준비해야지. 이렇게 뒤를 밀었던 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였을까? 아니면은 본인이 뭔가 이루지 못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자녀가 대신 이루게끔 하는 데서 어떤 자신의 삶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네, 사람이라는 게 그 어떤 욕망이라는 게 이제 풍선 같은 거여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밀어 놓으면 어딘가 삐져나오게 돼 있잖아요. 본인께서 아마 그렇게 굴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한테 투여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이제 정말 이제 한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그게 이제 맞다고 그게 이제 맞는 부모의 사랑의 정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남한테 주듯이 조건 없는, 이게 자기 욕망이 투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부성과 모성이라는 게 너무 환상으로 씌워져 있는 부분이 있죠. 예, 부성과 모성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분명히 이렇게 쏟아부는 거는 또 나중에 어떤 아웃풋을 원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게 뭐 어떤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성찰이 됐던 어머 니네 딸 또 그렇게 잘됐어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그런 거고. 게 막 뒤섞이는 것 같아요. 애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뭐 공부 쪽으로 잘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거는 이제 그 딸을 위한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공부 내가 열심히 해서 보기에는 인정받으면 좋으니까. 이 여자분이 잘못했어. 뭐를? 왜 공부를 잘해? 나처럼 저기 관악구에 있는 에스대가 아니라 충청도에 있는 에스대를 갔어야지. 여기도 써있네. 뭐라고? 훈녀 아줌마님께서 우리 아들도 에스대 나왔어요. 신구대. 예. 왜 공부를 잘했어?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서울대 안 가고 그냥 엄마 그럼 기대. 내신 10등급 받았어 봐. 제가 10등급 중에 10등급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고3 때 430명 중에서 420등을 했는데 와. 학교에서 40명이 하키부였어요. 제 위로도 하키부 10명이 더 있었어요. 하키부는 아니 그 친구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교에 나오진 않아요. 그치. 맨날 훈련하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걔네들이 저보다 10명이 더 있었어요. 위에. 네, 그런 상태였거든요. 거의 뭐 하키부 그냥 하키부였다고 해요. 저 역도부인 줄 알았어요. 전설의 역도부. 학교에 5명밖에 없는 역도부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잘못했어. 왜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적당히 하지. 그러니까. 적당히 뭐 그냥 대충 가지. 하여튼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의 사랑이 진짜 나에 대한 사랑이었을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게 생각을 해보라는 게 뭐냐면은 이분은 지금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엄마를한테 매정하게 구는 게 맞는 건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는 건데 글쎄요. 매정하게 굴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앞에서 뺨까지 맞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내 아이의 아버지한테는 우리 딸이 너 같은 놈 만나서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폭언도 서슴치 않는데 그거를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한 것의 이면에는 엄마가 날 어떻게 날 키웠는데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부분이 일종의 그 잠금장치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자기의 감정을 못 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막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부채감이 있는 거죠. 네, 부채감이 있는 거고 그 부채감은요 잘못된다면은 아주 그 잘못된 케이스로 넘어가면은 자기 딸한테도
본인의 딸한테도 자기 엄마처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떡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네. 이 손녀딸한테 집착하실 수 있는 가능성 되게 있을 그렇게 것 되고요. 같아요. 자칫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20대 후반 여자분, 이 여자분도 자기 엄마처럼 될 수 있다고요. 왜냐면은 그 지금의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엄마가 자기한테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그 뭐랄까 그 제약 조건이 될 거란 말입니다. 20대 후반이고 어쨌거나 지금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정 생활이라든 뭐든 간에 있는데 이 부분이 제약이 온다면은 그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가 못 푸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 딸만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돼. 아니면 내 딸은 그런 식으로 안 할 거야 하면서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간에 딸의 인생에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는 결국은 또 다른 케이스에 그 엄마 다시 엄마 2, 엄마 3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제로 그 가학과 피학, 가해자 피해자 이 개념은 순식간에 뒤바뀌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고발 프로 할 때 보니까 가정폭력도 그렇고 예, 미워하면서 맞아요. 닦는다고. 맞고 자란 아들이 뭐 마누라 애들 또 패고 뭐 이런 네. 것처럼 참 그 모든 저는 이제 이렇게 모든 거에 이제 성장 과정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뭐 제가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다. 좀 네. 뭔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만들게 된 원인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람 내면에서 찾다 보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뭔가 해소가 안 되고 뒤틀려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네.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고민녀님의 어머님은 이게 본인 방식의 이제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동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왜곡되면서 이 딸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욕망의 대체물로서 네. 이 딸이 공부 펀드를 잘하고 보는 거죠, 펀드. 네, 공부 잘하고 이제 뭐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하고 굉장히 만족했는데 그 길을 벗어난 거잖아요. 이 따님이. 박사학위 따길 바랬는데. 정말 학자가 되길 바랬는데 아무튼 근데 진짜 지금 이 고민녀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이 엄마 못 오시게 하세요. 그냥. 네. 뭐 그냥 과감하게 못 오시게 하세요. 이거는 어머님 너무 심하시고 어떻게 사위한테 네. 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사실 남편분께서 마음 좋아서 그냥 허허 웃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 화내면 진짜 완전 마음에 상처 남아요. 완전 마음에 상처 남고 그 상처라는 것은 장모한테 무시당했고 폭언을 당했던 그 경험은요. 그 조각칼로 뇌세포에 음각을 새긴 것처럼 평생 가요. 예, 그거는 진짜 씻겨지지가 않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은 애도 어리고 그리고 자기도 아직은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참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참는 거잖아요. 이러다 터지면은 이거는 그 두 사람과의 관계, 네. 자녀와의 관계 이게 또 어떤 형태로 불꽃이 튀길 줄 몰라요. 네. 병아리 감별사님도 게시판 보니까 뭔가 강력한 거부의 제스처가 필요할 듯 하네요. 어머니가 섭섭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더 이상 어머님의 입김에 가정과 아이의 진로가 휘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야옹호랑님께서는요, 어머니와 삶의 가치가 달라서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슬프지만 엄마는 자신의 뜻대로 거의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너무 행복하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행복마저 잃지 않으시려면 엄마가 좀 서운해 하시는 거 괜찮아요. 엄마와 딸 사이는 육친이니까 복구가 돼요, 또 금방. 말씀을 하세요. 단호하게. 네. 엄마 이런 말 하고, 김서방, 뭐, 예를 들어 김서방이라고 쳐봐요. 김서방하고 나를 상처 주고,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오지 마라. 애기도 못 보여준다. 내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난 지금 너무 행복해. 엄마가 지금 나도 가정이 있고, 그리고 가정이 있는데, 엄마가 내 가정의 행복을 이렇게 네. 무시할 권리는 없는 거야. 나도 가정이 있는 내 가정의 주인이고 네. 엄마는 엄마 가정 잘 꾸려. 이렇게 좀 선을 딱 그으시는 게 좋겠어요. 이 남편분이 이게 내 부모한테서 받은 힘든 상처 이런 해결되지 못한 관계 이런 거는 내 선에서 끊어야 돼요. 내 배우자가 뭔 죄예요. 맞아요. 왜 그 사람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딸랑 상처를 3천이 받아야 해요. 1년에 3천인가요? 월에 3천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3천이라는 거는 뭐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인 거구나. 이게 정확히 써주시지 않아가지고. 근데
뭐 돈을 얼마나 벌든 뭐 본인이. 그리고 이렇게 남자분도 행복함을 30대 느끼거든요. 초반인데 한창 이제 스타트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가 얼마를 벌든 한 달에 3,000원 벌든 뭐 연애 3,000원 벌든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남의 가정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시면은 이제 남자분 여자분 뭐 아들이 됐든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이게 내 가정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부모한테 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요.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비밀이 생긴다는 거. 비밀이라기보다는 내가 말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는 부분. 내 삶의 고충을 전적으로 오픈하지 않는 거. 내 부모한테. 그게 진짜 정서적으로 독립된 성인이 되는 네. 그런 건데 이렇게 엄마한테서 정말 직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폭언과 간섭을 들으면서 내 가정 행복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험한 상태거든요. 위험하죠. 네. 이 결혼 반대하실 때부터 남편분이 계속 이렇게 어머님 그런 모습을 참아줬고 지금 결혼한 지 3년 넘어서 애도 있는데 뭐 사는 형편이 어떻다. 뭐 자네 아니었으면 내 딸이 뭐 잘 네. 살았을 텐데 이거는 인격 모독이고 맞아요. 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시부모님이 님한테 이런다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과의 왜곡된 관계는 이 고민녀님 선에서 딱 단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사를 가시면서 도로명 주소로 주소를 바꾸고 또 못 찾아. 택배 아저씨도 못 찾아. 대박! 화신로 78에 29 숫자가 한 30개 3개 들어가요. 그래요? 저 도로명 주소 보니까 뭐 어디 118에 78에 69길 이렇게 나오는데 택배 아저씨도 못 찾아와. 거기 어디에요? 몇 번째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확 이사 가신 다음에 도로명 주소만 전 외우기 쉽습니다. 왜요? 왜냐면 숫자가 다 익숙해요. 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 3로 65. 365. 365. 네. 이런 경우 제외. 네, 이런 경우 제외.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버셔서 영어로 된 로드 캐슬 막 이런. 이름이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산 너머의 로드 캐슬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힘든 거. 노부모님 못 찾아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 네. 어렵게 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로얄 팰리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그런 정서적인 또한 감정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독립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남편분 그런 소리 듣게 하지 마세요. 정말 무슨 죄야. 에? 아니 난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분이 좀 미워. 밉다기보다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내 네. 남자가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지긋지긋해서 탈출했던 네.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아. 있으면서 그냥 미안하고 고맙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가 정말 이 분노, 이 말 못하고 쌓인 이 남편분이 계속 이렇게 참고 억눌려 왔던 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맞아요. 네. 종암동 조합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넓은 아량이 있는 남자도 언젠가는 터지고 그 파편이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될 겁니다. 만약 남편이 소극적인 성격이라면 비극적 결말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맞아요. 소극적인 성격이라면은 그때 터지는 분노는 방향을 잃고 전방향으로 터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폭력이거든요. 언어 폭력이죠. 언어 폭력에 남편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선을 그으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학습지 해고 뭐 영재 캠프 유학 갔던 거 그게 과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했던 것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슬픈 작업이 될 수도 있겠죠.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사랑의 어떤 잘못된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지금도 나한테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과거에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것 때문에 나를 좋은 대학교 보내주는 데 일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엄마의 모든 행동 그냥 용인하고 참고 있어야만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의 뜻을 뭐 어기고 뭐 대학원도 안 가고 공부도 그만두고 결혼을 했다. 이것 때문에 엄마한테 뭐 미안하다든가 뭐 내가 엄마한테 부응하지 못해서 내 실망을 줬어. 이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미 하실 만큼 했고 좋은 네. 대학 가셔서 뭐 좋은 직장 뭐
스스로 만족하는 남편, 환경, 그리고 아기까지 독립된 성인으로 가정 꾸리고 잘 해나가고 계신데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시면서 아이나 남편을 그 희생양으로 삼지 마세요.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친정 엄마가 와서 그렇게 안 좋은 소리 하시고 하면 그 기운이 애기한테 가요. 애기들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요. 맞아요. 네, 엄마, 아빠, 할머니 이렇게 눈치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고 집안 공기가 그리고 차가우면 애들은 알아요. 엄마 아빠를 가장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 구도에서는 외할머니를 제일 무서워하겠네. 그리고 나는 이 집착이 오래되면은 남편분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고 엄마가 친정 엄마가 애기한테 집착하는 상황 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것 맞아요. 같아. 그런 가정 봤거든. 결국은 도로명 주소. 예. 아니 진짜 독립을 하세요. 정말 정말 이제 결혼해서 그냥 집에서 나오는 독립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독립, 정신적인 독립하셔야 되는데 님께서는요. 우리 사회가 어른이나 자식이나 독립되지 못해서 그런 듯해요. 너무 서로 의존적인 사회예요.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말입니다. 네. 참. 하지만 좀 기운 내라.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파이팅! 기운 내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착한 남편, 이쁜 귀여운 아기. 이쁜 딸, 아기인가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딸이래요. 이쁜 딸이 있으니까 희망 삼아서 사시되 이제 어머님과의 관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번 단절하시고 네. 따끔하게 말씀드리면은 또 한동안 안 보면 어머님들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한번 들이받으세요. 들이받아요. 이게 들이받으세요. 커가면서 사람이 어느 때든 이제 자기 부모와 한번 이렇게 대차게 단절을 하는 그런 시기가 네. 있어야 돼요.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 나눠봤었고, 오늘 또, 조합원 분들, 이제 직접, 이제 증자를 해주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시간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미디어 협동 조합원이 돼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서울 도봉구의 최애리나님, 광주 광산구의 안창섭님. 네, 그리고 유상경님, 박정옥님, 저희가 방송하는 도중에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경우에는 이 증자 금액의 6%는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죠? 진짜?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렇구나. 아, 나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아니, 나도 지금부터 그렇게 알래. 진짜? 15% 합시다. 15%? 15%. 아, 이거 통 크게 우리 20% 하죠. 그래야 이렇게 10%씩 80% 하자. 80%. 우리가, 일단 우리 돈으로 받고, 우리 계좌로 받고 내가 줄게. 뭐 누구 같다? 이명박 같다. 내 계좌로 받고, 일단 먼저 받아. 일단 받고 좀 갖고 있다가 명의를 바꿔줄게. 이체준 경. 이게 어때, 이 시스템? 괜찮다. 네. 꼼꼼하신 각하의 좀 품고 있다가 나눠드리는 걸로. 좋습니다. 네, 아무튼. 동의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국민TV, 또한 대국민 상담소 합정동 카페는요, 우리 조합원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점점 쑥쑥 커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입금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생방송으로 만나봤던 김성 김남은의 대국민 상담소. 오늘 이렇게 달려왔는데 어떠셨어요, 나무님? 덥네요. 앞에 김효진 PD가 앉아있을 때랑 김용민 PD가 앉아있을 때랑 실내 공기가 체중이 2배니까 달라요. 숨을 못 쉬겠어. 빨리 끝내주세요, 방송. 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